4.15 총선이 마무리된 후 지역 일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부산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서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중구 영도구 황보승희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당선을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실 텐데 일단 구의원 3선에서 시의원 재선을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중구 영도구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이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난 15년간 삼선 구의원 또 재선 시의원을 하면서 의회에서 활동한 경험들이 곧 그 국회에 가서도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지역민들의 바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주민들의 믿음이 제가 당선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선거를 하면서 많은 공약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공약이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지하철, 지상철 또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는 영도구에 노면 전차를 도입해서 또 그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우리 영도구가 관광 그 자원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구도 유입하고 주거 가치 상승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서 문화, 관광, 역사의 중심지 아주 상징적인 곳이고 또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보다 이렇게 편리하게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면 전차, 순환하는 미니 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네, 꼭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항도 해결하고 지역 발전으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21대 국회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계십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근황을 좀 여쭤볼게요. 네, 선거 끝나고 이틀간은 제가 유세차를 타고 중구 영도구를 다니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뽑아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 출신이고 네네. 또 40대 여성, 청년 그리고 또 원외 신인으로서 이번에 국회에 진입을 했고 네. 국회 내에도 지금 초선 비율이 5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초선들에 대한 기대가 또 상당히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 언론에서도 지금 인터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제가 지난 이틀간 서울에 있다가 어제 밤늦게 내려왔는데 네네. 또 오늘 밤에 그 내일 아침에 회의도 있고 또 뭐 여러 인터뷰 또 저희 전국위원회 일정들이 있어서 네네. 밤늦게 또 올라가야 되고 뭐 바쁜 일이 많네요. 네, 네. 근데 인터뷰도 많고, 네, 네. 속상한 거는 어쨌든 선거 끝나고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예. 제 1번이 저를 뽑아주신 지역민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인데 네. 그러지 못해서 이 헬로비전을 통해서 먼저 또 인사를 드리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지역 주민들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그 각오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선거 이후는 좀 바쁘셔서 지역민들을 만날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 활동을 하시면서도 지역민들은 만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셨을 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던가요? 부산은 자영업자 비율이 한 45%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 정부의 반시장 경제정책,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직격탄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보면 살기가 너무 힘들다. 경제 살려달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참 저도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18석 중에 저희가 15석을 찾아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녀보면 지역의 어른들께서 지역 주민들께서 뭐 이 젊고 나이 들고 이걸 떠나서
경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게 전국적인 정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영남권에서만 저희가 이런 그 정부의 반시장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뭐 조국 사태,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또 드루킹 댓글 사건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작동을 한 것 같고 네네. 전국 정서는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어른들은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민주당이 되면 나라가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근데 수도권 젊은 30대 정서는 통합당이 되면 나라가 힘들어진다. 이 정서가 강하다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먹은 부분이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국가 경영과 국가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새가 좌우에 날개가 있어야 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건전한 야당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저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좌표 설정, 이념 정립, 그리고 새로운 인물 수열, 그리고 국민에게 보다 책임과 헌신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 선거였습니다. 네, 총선의 결과를 보고 또 그런 네. 생각들을 하셨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접전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표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오고 갔는데 중영도구 지역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네. 치열한 접전 끝에 51.8%의 네. 득표율로 승기를 잡으셨어요. 예, 승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네, 사실은 여론조사가 계속 이제 공표될 수 있는 시기에 나왔던 네네. 여론조사가 1% 앞서거나 1% 뒤지거나 이런 그렇죠. 초박빙 지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저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도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영도구의 토박이고 또 저의 이 생활 주 무대가 영도와 중구였던 점들, 뭐 예. 올해부터 저희 가족들이 그런 기반들을 좀 가지고 있었고 또 영도에서 제가 15년간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뭐 영도 지역 살림도 챙겼지만 시의원일 때는 제가 또 부산시 전체 그 중에서도 또 중구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주민들의 믿음과 이 일 해본 사람 또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구와 영도구의 미래를 맡기실 결심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2024년 5월 정도까지죠. 4년간의 임기 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공약, 지역에 공약했던 것들 잘 지키는 거 그게 제 1번이고 네. 그게 주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중구와 영도구에 도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노면 전차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 네. 그걸 제일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뭐 지역에 노면 전차가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천지개벽할 변화가 생긴다고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네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제대로 된 기반 산업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다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45% 이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인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공약 중에 두 번째 공약이 그 영도를 위시해서 그 일대에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하고 네. 그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건 결국 텍스 프리 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많은 민간 투자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뭐 일반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영도라는 섬이 없으면 부산항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영도라는 섬의 입지가 중요하고 또 영도를 위해서 중구, 서구, 동구 다 이렇게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은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물류 산업이라든지 또 선박 해운업들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그 역사와 전통도 살리고 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선박 해운
조성과 관련된 특화된 자유무역지역 지구 지정을 받아서 많은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렇죠.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그 관에서 오는 투자들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로망도 닦아야 되고 또 많은 요새는 이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절로 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업 기반, 새로운 산업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네,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생각입니다. 부산에서는 8년 만에 이제 여성 정치인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지역구로서는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해서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당선되는 날 네. 꽃다발 받고 박수 받고 그날 딱 하면 좋았어요. 네. 근데 그날 밤부터 사실은 당선증을 새벽 3시에 받았으니까 네네네. 당선증 받고 와서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어깨가 무거운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네. 주민들이 저를 믿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고 소신 있게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네.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직이고 네.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직이다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다면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지금 21대 국회지 않습니까? 네. 5, 6대 때 박순천 의원님이 하셨고 네. 17, 19대 때 김희정 국회의원이 하셨고 이번에 김미애 당선이 나고 저하고 2명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21대가 오면서 지역구 여성 의원은 지금 단 4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주변에서 거는 기대도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사회의 각 분야가 여성 진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 진출은 그닥 비율이 높지 못하다는 현실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국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네네. 여성을 더 우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사회에서 가정주부를 넘어서서 지금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보육 문제도 남녀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로 여성들이 진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는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뭐 지역에서 구의원 할 때부터 지역에서는 유일한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타이틀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의 국회 진출 어떻게 조금이라도 늘릴 것인가 과도하게 밀어붙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 지역에서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또 많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조금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약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고요. 그 네. 공약들 중에서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것은 이것이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같이 짚어주시죠. 네, 노면 전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사전에 이제 타당성 검토 그 용역을 해야 되고 네. 그 이전에 이게 이제 부산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상임위에 못 들어가더라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일지망인데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맞습니다. 네. 초선들은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 또 선배 정치인들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또 그 조언을 듣고 또 보좌진을 구성할 때도 그 분야에 조금 경험이 있는 분으로 보좌진을 구성해서 네네. 공약 지키는 거는 착실하게 할 생각이고 또 제가 그 중구 영도 공이
100원 택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굉장히 그 고바위에 계단이나 이런 데를 오르내리신다고 힘이 들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뭐 일일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적어도 이제 바우처로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무료로 무료는 뭐 저희가 이 성업법상 안 되니까 네. 최소한의 비용 100원만 되고 상징적으로 100원을 내고 관내를 이동할 때 뭐 긴급하게 병원을 가신다거나 네네. 이럴 때 그 무료에 준하는 100원짜리 택시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 거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네네.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시행하시려고 구청 단위에서 계획을 벌써 세우고 계시거든요. 요번에 네네. 우리 중구청장님이 저하고 같은 미래통합당 최진봉 구청장님이 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 공약 또 청장님이 한 공약 같이 이행하려고 벌써 이제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이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없는 해양수산혁신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 균형 발전에 의해서 이제 그 해양수산 관련 모든 기관이 지금 우리 동삼동 혁신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그 혁신단지와 주민들의 어떤 소통이 별로 없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시너지를 낼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네네.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혁신단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혁신단지와 해양대가 같이 기관장들 회의가 있는데 요즘 못 하고 계신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 그 안에 있는 좋은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좀 개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잘 엮어서 우리 해양박물관과 함께 전국의 그 학생들이 네. 좀 체험을 하러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 시키려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양대학교 인근에도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네네. 거기에 그 관광 인프라를 같이 한번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내용들을 그 우리 해양대 총장님하고 같이 의논 중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일대에 해수천이라고 지금 봄이면은 아주 그 벚꽃나무가 멋지게 피는 네네. 그 바닷물이 흐르는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퇴적이 되고 그래서 뭐 냄새도 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그걸 좀 잘 개선을 해서 그 일대를 묶어서 제가 오션 판타지아라는 이름으로 예. 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또 공약집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리양의 그 매립지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한 900세대 이상의 그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들어와요. 네네. 그리고 호텔도 들어오고 지금 그쪽 동삼동으로 들어가면은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거든요. 네. 근데 호텔이 들어오고 또 하리항에 우리가 뭐 낚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규모지만 폐총 전시관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태종대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태종대 입구에 그 혁신단지를 위시한 그 지역 일대를 좀 특화된 관광지, 체험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태종대가 1, 2위 관광 1위는 좀 뺏긴 것 같고요. 한 2위 관광지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오면 체험할 거리가 많이 없기 네. 때문에 그 체험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그 서병수 시장이 있을 때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집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 좀 발굴해내서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노력할 것이고 또 그 일대 감지해변 그리고 또 중리산 일원까지 묶어서 또 제대로 된 부산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네. 지역민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중구 영도구 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40대이고 여성이고 청년으로서 또 무엇보다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작한 저이기 때문에 가장 제1번은 항상 머릿속에
우리 주민과 그리고 국민을 염두에 두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 곧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